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꽤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뭐 거의 1년이 넘도록 인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던 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과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타가 와서 근데 어차피 이 채널이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한 건데 카톡방에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카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고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을 그냥 활용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남겨보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나눠보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막 무료 플러그인 막 이런 거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다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제품 소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던 뭐 사운드캣에서 이렇게 협찬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제가 아예 먼저 컨택을 해 가지고 요거 써보고 싶다 해서 빌려온 데모를 받아온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리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이제 오랫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입업체 사장님들하고 좀 아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온 이 제품은 사운드앤뮤직에서 수입하고 있는 리윗이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루이 커넥트 2입니다. 근데 루이 커넥트 2라는 제품을 사실 저는 원래 이 제품을 데모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더 재밌는 더 신기하게 생겨먹은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 루이 레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데모를 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 제품도 같이 빌려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써봤다 깜짝 놀라고 리뷰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품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정말 재밌는 제품이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뭐 USB-C 타입에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기타나 뭐 베이스 같은 거 인스트루먼트 들어가는 인풋 하나 해서 총 2개의 인풋을 가진 엔트리 레벨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뭐 스칼렛 솔로나 뭐 이런 제품하고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폰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 한 쌍 되고 근데 헤드폰이 재밌게도 6.25mm 그 다음에 3.5mm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자가 다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DSP 기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인아웃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DSP를 가진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 하여튼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정보만 받고 열어봤다가 써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 박스부터 보시죠. 박스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친구는 아닌데 박스가 일단 까보죠. 루이 이 그 스티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설명 이건 뭐 이렇게 조인하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컨트롤 센터를 다운 받아라 그런 거 하고 간단한 설명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USB C 타입 케이블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바로 있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렇죠. 좀 보일려나? 자, 조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뒤에는 마이크 하나,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헤드폰, 여기 3.5파이 헤드폰도 있는 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있고, 여기 USB-C 타입, 그다음에 여기 켄싱턴 락 뭐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뭐 터치입니다. 이게 제품이 터치로 돼 있어서
그다음 밑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고무로 딱 되어 있어서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올려놓고 쓰기에 괜찮은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로는 뭐 없어요. 네. 에이, 에이. 자, USB-C 타입 꽂아 보겠습니다. 네. 불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와요.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거 웃긴 건데 이 불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쨌건. 자, 마이크도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게인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게인 조정하고 요 커스텀 버튼이고요. 커스텀 버튼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마이크 뮤트 뮤트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볼륨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자그마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대부분 쓰는 모니터 방식인 인스트루먼트 마이크 요쪽의 인풋의 볼륨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쪽 볼륨하고 그거 비율 조정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건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버튼이 오토 게인 버튼입니다. 오토 게인. 지금 얼떨결에 눌러버렸더니 얘가 반짝반짝 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커넥트 2를 다시 연결하고요.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지금 공장 초기화를 시켜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크를 연결만 해놓은 건데 마이크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켜야 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컨덴서 마이크 이 친구를 연결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르윗에서 나온 새로운 마이크 레이라는 친구인데 팬텀 파워만 뒤에 켜놓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세팅을 해주려면은 하드웨어 여기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패널에서 한번 하는 걸 볼게요. 오토 셋업을 눌러주시면 시작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마이크만 할 거니까요. 마이크 그 다음에 48V를 하는 컨덴서 마이크 이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컷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로우 컷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는 로우 컷을 안 하면은 퉁퉁퉁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이면 켜주는 게 좋고 자, 이제 제가 요거를 켜놓고 10초 동안 말을 하면은 얘가 볼륨을 체크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10초 동안 말을 하면은 얘가 체크를 한다니까 계속 떠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10초, 5초 남았고요. 4초 남았고 3초 남았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앰프 색깔 고르는 게 있는데 클린 얘는 아무것도 색깔 없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웜한 거 그 다음에 따뜻한 소리 얘는 약간 고음을 살짝 줄여준다고 해요. 얘는 엣지 있는 까랑까랑한 그런 소리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비비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비드로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킬 거냐 말 거냐 저는 컴프레서를 안 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저 할 거냐 디노이저 저 켜볼게요. 디노이저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자, 이 상황에서는 또 뭐 하냐면은 조용한 상황에서 디노이저가 작동하는 거 이게 주변 주변 소리를 좀 얘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이번엔 말 안 하고 5초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클립가드는 저는 무조건 켜야 될 것 같아요. 클립가드 켜놓고 맞는지 체크해봐라 하고 오케이 피니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다 끝난 건데 자, 지금 이제 OBS에서 지금은 제가 기존까지 쓰고 있던 마이크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하나 둘 셋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마이크로 르윗 레이로 들어가는 마이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커넥트 2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 저도 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헤드폰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가장 느끼는 첫 번째 신기한 점은 뭐냐면은 노이즈가 없다는 디노이저. 그러니까 헤드폰에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클립 가드.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네. 거기다 지금 레이는 이게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크에 대한 레이더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도 근접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도 소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EQ도 작업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참 대단한 친구인데 이거는 따로 리뷰를 해볼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 이 정도. 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컴프를 안 쓰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지? 깔끔한 사운드를 인위적이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하지 않은 사운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지금 제 목소리 듣는데 레이턴시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듣는데 노이즈 리덕션 된 소리를. 이런 경험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노이즈 리덕션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다니. 대단한데요. 네. 이 컨트롤 요거 하는 거, 요거 지금 오토 셋업 작업을요, 여기서 하는 거 말고 하드웨어로 하는 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로 하려면요, 여기서 자, 마이크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얘를 또 한번 이렇게 네. 다시 났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 개인 설정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에서도 설정을 간단하게 오토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떠드는 소리 하나도 못 들으셨겠네. 네. 자, 그러면 컨트롤 패널의 다른 기능들을 좀 보면은 루프백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볼륨,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컴퓨터 소리와의 이제 밸런스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딤도 있습니다. 딤. 그 다음에 모노. 자, 딤하고 모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딤은 소리를 그냥 확 줄여주는 거고, 모노는 좌우가 없이 그냥 가운데로 센터로 다 모이게 만들어주는 버튼인데 전부 믹싱에 관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기본 세팅이 돼 있는데, 요거는 컨트롤 패널에만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스텀 버튼 있죠? 커스텀 버튼에서 얘를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해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 프리앰프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인스트루먼트, 기타 쪽에서도 마이크 프리앰프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헤드폰하고 스피커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헤드폰으로 마이크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딱 얘를 버튼 누르면 스피커로 딱 전환되면서 두 개가 딱 꺼지는 요런 기능도 할 수 있고, 딤으로 할 수도 있고, 모노 스테레오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밝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밝기 설정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는 요런 세팅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는 데스크탑용으로는 거의 최강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LED 색깔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LED 아이콘의 LED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와. 그리고 메타 하얀색으로 뜨잖아요. 하얀색 말고 나는 파란색으로 뜨게 하고 싶다. 이런 색으로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사실 이 카메라가 제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바뀌는 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 이거 게임 하는 사람들 위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뮤트도 이렇게 요런 거 뮤트를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빨간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여기 점 찍히는 거, 요거 색깔, 요거 초록색. 그 다음에 게인 리덕션은 제가 이제 소리를 막 꽥 지를 때 여기 이제 뜨는 거 있죠. 꽥 지르면 꽥 여기 뜨는 거 있죠. 빨간색. 요거 이제 클립 뜬다고 할 때 이거 뜨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예, 오디오 쪽에 세팅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헤드폰, 볼륨 뭐 기본 세팅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루프백 소리를 스피커로 나게 할 것인가. 보통은 스피커로 안 나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루프 진짜 말 그대로 피드백 삐 그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헤드폰 하이 임피던스 요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볼륨을 좀 키워야지 되는 스피커, 스피커 모드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약간 라인 레벨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모바일 스트리밍 모드, 이거는 마이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해 놓으면은 좌우 중에 왼쪽으로만 마이크 소리 들리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켜 놓으면은 모노로 다 합쳐져서 들어가니까 그 모드고, 그다음에 맥OS의 스트리밍 모드는 이제 맥에서 쓸 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PC라서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뭐 본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디노이저 컴프레서에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컴프레서를 켰다 껐다 정도만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클린한 지금 마이크 프리, 그다음에 웜한 마이크 프리, 웜한 마이크 프리, 그다음에 비비드한 마이크 프리,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바뀌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역시 진짜 써봐야 느끼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써보니까 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루프백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지오로 나는 소리가 OBS로 들어오는가. 두 번째는 유튜브의 소리가 OBS로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유튜브 소리가 큐베이스로도 들어가는가. 세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반. 건반 제가 치니까 잘 소리 나는 걸 보니까 아시오에서 나는 소리도 루프백으로 잘 OBS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유튜브 소리가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좀 줄이고, 유튜브 소리가 다 이게 큐베이스로도 레코딩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같이 큐베이스로도 레코딩이 되고 OBS로도 지금 레코딩이 되고, 그대 등 뒤에 서서 눈물 훔치겠소. 완벽합니다. 루프백이 안 되는 게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장점을 논하려면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노이즈 리덕션을 제가 쓰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체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VST 호스트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레이턴시가 무진장하게 생깁니다. 보통 아무리 안 좋은 노이즈 리덕션 플러그인이라고 하더라도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DSP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적용된다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을 그렇게 플러그인 호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정도였으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토 셋업 딱 한 번 눌러주면은 그 디노이저까지 다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이 어느 정도 이제 좁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집에 이제 컴퓨터 이런 거 바로 옆에 두시는 분들, 방송할 때 시끄러워요, 사실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다가 레이랑 같이 쓰면, 레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가까이 갔을 때, 멀리 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는 방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마이크 이 거리 재는 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습관이 안 돼서 더더욱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에게 아주 좋고, 저 같으면 이제 팟캐스트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마이크 앞에 대라고 해도 정말 안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이거 주시면 그냥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야, 프리앰프가 72dB. 요즘에 최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잡습니다. 네. 70dB이 넘는 이 프리앰프 그리고 잡음이 진짜 없어요. 제가 사실 요거 말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다이나믹 마이크도 연결해 봤는데 잡음이 진짜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프리가 아닌 것 같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네,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릭 가이드? 네, 클릭 가이드 최고인 것 같아요. 클릭 가이드 제가 지금 벌써 쓰고 있지만 네. 클릭 가이드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그냥 소리를 지를 수 있죠. 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야! 자, 이래도 소리가 안 깨집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요즘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32비트 플로팅 오디오 레코딩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슈라기보다는 뭐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피크가 뜨지 않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크가 내가 듣는 상황에선 떠요. 걔도. 왜냐면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세스 할 때 줄이면은 살아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들을 때 얘가 이렇게 줄여서 멀쩡한 상황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은 아닌데 소리가 줄어져서 소리가 안 깨져서 레코딩이 돼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클립 가이드 중에선 최고고 보통 또 클립이 오토게인 이런 거 하는 것들 보면은 오토게인으로 게인이 한번 쭉 내려가면요 다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일정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또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에게 제일 좋은 아까 보셨죠? 그 오토 한번 딱 누르면 자동으로 세팅 다 되고 디노이즈 다 되고 그냥 다 되는 거 그냥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그다음 루프백 기능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큐베이스에서 루프백이 돼서 여기에 OBS에 레코딩 되고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 OBS 레코딩 잘 되고 심지어 루프백 하기 싫으면 중간에 끄는 뮤트 버튼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 굉장히 좋고 마이크 프리앰프 색깔?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색깔 바꿔주는 기능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얘는 사실 그런 제품들 네 다들 좋은데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비비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 엣지 있게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이 좋았고 터치로 동작하는 인터페이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커스텀 가능한 버튼 요거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큐베이스 LE 예. 번들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큐베이스 LE를 제공합니다. 사실 근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되지 않나 이 엔트리 레벨에서는 네. 그 다음에 저는 르윗의 요 제품 디자인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만져보시면은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감이 딱 있어서 책상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건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장점만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장점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네. 단점도 있겠죠. 단점. 일단 터치 컨트롤이 약간 저는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약간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이렇게 두두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약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격이면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거 하나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클래스 클래스 모드 지원도 되니까 그냥 아이패드나 이런 데도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만 근데 엔트리 레벨에 마이크 하나 들어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거의 30만 원이다. 이거는 좀 비싸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있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네. 그리고 96kHz까지 지원하는 거. 요것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쉬울 순 없어요, 사실. 왜냐? 제가 작업하는 대부분은 48kHz 이상 쓰지 않거든요. 96? 근데 사실 저는 96 쓰는 것 좀 애매한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이 ADDA 컨버터 중에서 96만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되게 옛날 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컨버터 성능이 결국엔 안 좋다는 의미를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다이나믹 렌즈나 이런 거 스펙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신형 칩을 썼는데 이게 DSP를 사용하려니 DSP 파워의 한계로 인해서 96 정도로 제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뇌피셜이라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방송용을 딱 노리고 나왔다면은 이어폰 4극 단자도 지원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뭐 안 해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퀄리티입니다. 사실 단점을 그거 이상 잘 찾아내지 못했어요. 생긴 거? 생긴 거 가지고 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리윗의 신제품 커넥트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신기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에잇. 어휴, 훨씬 이쁘구만.